한 다큐 프로그램으로 농촌과 산골 살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만약 귀촌하기 전에 먼저 한 달간 살아보고 결정해도 된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자가 만난 사람들, 이번 시간엔 가평 귀촌 귀농학교의 최성수 이사장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민간 단체로는 전국에서도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가평에서 한 달간 살아보고 귀촌을 결정하기 프로그램 어떻게 기획하시게 됐나요? 귀촌 또는 귀농하시는 분들을 보면 인터넷 정보, 자기 또 지인들의 정보 또는 내가 살던 고향의 막연함 때문에 귀촌 또는 귀농을 했다가 생각지도 않는 그 낭패 또는 실패를 할 수 있는 경험들이 많아서 이것은 그 행정을 돕는 것도 있지만 민간인 차원에서 실제로 살면서 느끼고 또 정말 필요한 것들이 뭔지를 서로 경험하게 하고 또 그런 분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과제도 내고 서로 토론도 하는, 그러면서 준비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15팀이 신청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8팀만 선발하셨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선발하셨고 이들의 한 달 생활은 어떻게 되나요? 우선은 그 귀농 또는 귀촌에 대한 욕구가 강한 분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전원 생활이나 세컨하우스 개념으로 귀촌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우선순위에 좀 배제했고요. 그리고 취업 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고민이 좀 많은 분들, 그리고 또 의외로 여성분들이 많이 참여하셔서 여성들에 대한 그 귀촌 귀농에 필요한 것들이 또 뭔지,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인터뷰를 통해서 선발하게 됐습니다. 이제 한 달 사는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한 달 동안 가평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 또는 그 행정기관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토지와 건축은 어떤 방향인지, 예를 들어서 부동산 업자들은 보통 시골 땅이라더라도 곧 팔릴 것 같고 많이 오를 것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것들을 실제로 느껴보고, 그리고 영농을 하고 싶으면 어떤 영농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영농을 하게 되면 영농뿐만 아니라 어떻게 판매를 해야 되는 건지, 결국은 판매하지 않는 영농은 나중에 그 밭을 갈아엎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 달 또는 더 연장해서 2달, 최장 석 달까지 경험을 통해서 하게 했습니다. 네. 귀촌하면 그러면 어떤 것들을 알아보고 결정을 내려야 할까요? 귀농을 하든 귀촌을 하든 3년 동안은, 2년에서 3년 동안은 내가 버틸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5천만 원이 필요하다, 나한테 2천만 원밖에 없다, 그러면 3천만 원을 가지고 여기서 어떤 직업을 구하고, 아니면 서울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지고 2, 3년은 내가 버텨야 그 다음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도 3년 안에 성공할 수는 어렵고요. 또 마을살이나 전원생활도 2, 3년간은 그런 예산 같은 것들을 잘 짜고 오는 것이 첫 번째고, 농사는 농업을 짓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팔 수 있는지, 판매를 할 수 있는지까지 생각하면서 작물을 공부하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도시민들에게 있어 귀농 귀촌을 돕는 학교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가평 귀촌 귀농학교 어떤 학교인가요? 우선 저희 학교는 그 주민들이 한 30명에 모여서 만든 학교라는 장점이 있고요. 한 3년 동안에 213명을 배출을 했는데, 저희 학교의 자랑은 일단 마을의 공동체, 옛날에 잃어버렸던 마을 공동체, 그리고 서로 그 이웃을 만들어주는, 그리고 맞춤형으로서 그분들이 필요한 사람의 귀촌이 다르거든요. 농사를 지은 사람도 있고, 또는 마을살이를 해보고 싶은 사람도 있고, 또 내 자연과 즐기고 싶은 사람들에게 맞춤형으로 하는, 즉 인생 이모작을 꿈꾸는 그런 학교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게 자랑스러운 점이기도 합니다. 전공이 사실 사회복지학이더라고요. 네. 근데 어떻게 귀농 귀촌학교를 열게 된 건지. 그 사회복지 공부를 제가 늦게 시작을 했는데, 사회복지의 기본은 그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노인들이나 어이들에게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현장에서 요양원 또는 뭐 재가,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시설, 주간보호센터 이런 게 있는가 하면, 또 사회복지 정책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로 크게 나눠져 있는데, 저는
귀농귀촌 학교나 또 우리 사회적 기업을 통해서 지역사회 복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필요한 분들에게 자원을 연계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나누고 그것을 서로 간의 소통을 통해서 조금 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어쩌면 사회복지 분야에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지역사회복지야말로 어쩌면 가장 필요한 복지가 아닐까라고 하는 그 자부심 같지 않은 자부심 뭐 이런 것들을 느끼고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배출한 수료생들은 지금 어떻게 생활하고 있을까요? 말 그대로 귀촌 귀농 학교다 보니까 각계각층에서 하고 있는데요. 한 분은 17,000여 평의 임야와 그 토지를 가지고 열심히 꽃차를 비롯한 그 묘목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이다 보니까 그 설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도시에서 하다가 여기서 다시 자리 잡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전원생활을 꿈꿔서 하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내가 그 값진 노동을 통해서 다른 데 품앗이도 하고 또 취직을 해서 가시는 분도 계시고 또 그 은퇴를 하셔가지고 자연과 함께 더불어서 전원생활을 즐기고 마을과 함께 자기 재능을 기부하는 다양하게 정착하고 있어서 그분들이 저희 힘이기도 합니다. 가평에서도 25명 정도가 가평으로 귀촌을 했고 그분 중 이제 한 분을 인터뷰했는데 막상 시골을 오니까 이제 본토의 친구들은 물론 환영하겠지요. 그렇지만 저하고 이런 이제 문화적인 것 때문에 대화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귀촌에서 뭐 다 장점만 있는 건 아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기존에 살고 계셨던 주민분들과의 관계 설정 뭐 이런 부분들에 어려움이 좀 있더라.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어디서나 사람 사는 건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농촌에서 그 팁을 드린다면 한 3년 동안 편안하게, 그러니까 너무 앞서지도 뒤서지도 말고 편안하게 생활하시면 마을에서 나를 보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내가 말하지 않아도. 그리고 마을에 일이 있으면 참여해주고, 그리고 특히 농사나 굳은 일 있을 때 참여해주고 인사성 바르면, 그리고 그러면 아마 2, 3년 안에 마을 사람들이 평생 갈 수 있는 이웃으로서 도시에서 느끼지 못하는 정, 아마 흠뻑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만 조금만 조심했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내 땅에 조금 길이 들어갔다고 해서 그 길을 막거나 송사하거나, 그러니까 법으로 해결하지 않는 그런 기다림이 조금만 참아주면 아마 농촌의 넓은 품을 반드시 느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귀촌 귀농학교에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뭐 목표라 그러면 너무 거창한 것 같고요. 저도 귀촌한 지 15년째입니다. 근데 그 먼저 귀촌한 사람으로서 그분들이 이 교육을 받고 조금 더 그 시행착오를 줄이고 정확한 정보를 통해서 귀촌 또는 귀농을 준비하는 그런 학교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교육을 받고 다 귀촌 귀농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 학교를 오시는 분들의 80%가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분이 오십니다. 저도 도시 생활을 해봤지만 치열하잖아요. 경쟁도 심하고. 비록 그분들이 마음이 있어서 귀촌 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지금의 형편,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귀촌이 늦다 하더라도 저희 학교에 가끔씩 놀러 오거나 저희 학교에서 그런 동문회를 만들어서 이분들이 와서 힐링하고 여기서 에너지를 축적하고 그런 고향 같은 학교를 만들고요. 이분들이 다시 도시로 갔을 때 여기서 쉬고 얻었던 것들, 그런 정들이 도시에서 에너지가 돼가지고 또 치열한 삶 속에서도 그 치열한 삶에서도 이분들이 웃음을 잃지 않고 영원히 농촌을 생각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힐링처로서의 학교가 또 됐으면 좋겠다. 뭐 저는 이런 생각을 꿈꿉니다. 귀농이나 귀촌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귀촌했을 때 나는 이런 게 좋았다라는 어떤 자랑이 있다면? 그건 너무 많아서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고, 내 몸이 자연하고 맞게 태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도시가 형성이 되고 열심히 살고 있지만 보십시오. 이 전체가 다 푸르름이고 봄, 여름, 가을을 느끼면서 이 공기를 마시고 산다는 것 한 가지만 가지고도 저는 가평에 온 것에 대한 또 농촌에 대한 엄청난 자부심을 느끼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농촌은 그 농업이라는 것을 국가에서 버릴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농자 천하 지대 본의 아닙니까? 이 부분은 영원할 거기 때문에 저는 아마 마지막 남은 블루오션은 농촌 또는 농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특히 저희 가평은 수도권의 허파라고 생각합니다. 북한강 줄기를 가면서 수도권의 사람들의 물을 먹이고 있고, 그 강과 자연을 통해서 그 자연과 함께하는 삶, 그래서 행복의 질을 높여주는 무시야말로 농촌 또는 귀농 또는 귀촌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뭐 강진이라든가 이런 데 이제 여러 학교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그러면 선택할 때 어떤 자기에 맞는 게 있을 거 할 건데, 어떤 거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지. 제가 어느 기관의 그 프로그램의 선택을 제가 좋다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우선은 어디를 선택하더라도 거기 의미가 있거든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따라서 열심히 귀촌귀농을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귀농을, 그러니까 농업을 생각하려면 아무래도 대농, 큰 농사는 남쪽 지방이 집가도 싸고 또 땅도 넓기 때문에 그쪽을 좀 권하고 싶고, 또 친환경, 그리고 체험농장, 그리고 도시민과 함께하는 꾸러미, 뭐 이런 형태의 꿈을 꾸시는 분들은 서울 근교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지역이 땅값은 좀 비싸지만 거기에 상쇄하는 보람과 또는 거기에 최적화되어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런 분들을 고려하면서 기관의 프로그램을, 커리큘럼을 보면 다소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귀농이나 귀촌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좀 정말 중요한 거 한두 가지 좀 조언을 해주신다고 하면. 농촌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생각하는 것처럼 또 힘들지도 않습니다. 제가 늘 하고 싶은 말은, 여기도 사람 사는 세상인데 자연과 함께하는 세상이라 늘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들만 조금만 생각하고 오신다면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농촌의 품은 늘 크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 의지가 늘 함께 흙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성공할 수 있지 않는가. 그리고 마지막 여정, 그리고 마지막 삶의 정거장에서 가장 멋진 웰다잉, 가장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곳이 저는 농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번에 신청하신 분들이 다 잘 수료해서 가평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